당하는 선수들은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 못해서 안 뽑았대. 노포메이션 융TV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죠. 요즘에 K리거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동남아 쪽으로 발길을 많이 옮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가 은근히 많아서. 그래서 오늘 시간은 한국 선수들의 동남아 리그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서 K리그가 될 확률이 0.8%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K리그 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서 1년, 2년, 3년 버티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또 K리그 팀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재계약도 쉽진 않고 방출도 많이 시키고, 그럼 방출된 선수들을 어디로 가냐? 유럽같이 100년 역사가 있으면은 밑에 하부리그로 차근차근 또 흡수가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7, 8년 보면은 선수들의 눈이 동남아로 향합니다. 근데 동남아도 만만하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뛸 팀이 필요하니까 여전히 동남아에 대한 노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동남아 리그로 갈 때 테스트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남아에서 역시 가장 핫한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뭐 1부, 2부, 3부까지 재작년에 아마 재편이 된 걸로 아는데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2부까지는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부도 형식상 프로긴 하지만 사실 세미 프로에 가까워요. 왜냐면 급여가 사실 100만 원이 안 되는 팀이 대부분입니다. 훈련 환경도 생각보다 열악하고요. 급여 수준도 말씀드릴게요. 타이원, 그러니까 1부 리그는 정말 좋습니다. 전직 K리거,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에 K리그에서 뛰면서 어느 정도 실적도 만들었던 선수들이 영입 대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급여도 K리그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그런 선수들은 거의 테스트 없이 가는 영입의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할 건 좀 아닌 것 같고, 타이2, 태국 2부 리그, 역시 태국 2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도 보면 K리그에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었던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도 보통 한 1억 선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거기서 즐겁게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태국 3부 리그죠. 근데 3부 리그에 테스트 선수가 많이 몰려요. 태국 2부 리그와 3부 리그에 지금 한국 테스트 선수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뭐 2부 리그라면 아까 말씀드린 조건, 근데 3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프로 경력이 없어도, 즉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이런 선수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태국 3부는 제가 알기로 맥시멈이 월급 한 250 정도예요. 어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태국 3부 리그 3년 차예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입단을 했고 첫 해 100만 원 받다가 지금 27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사실상 최고 대우입니다. 테스트에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 지금 한창 이적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에이전트, 중개인으로 바뀌었죠. 공식 명칭이. 중개인들이 선수들을 이렇게 알선을 해서 보내요. 근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들, 피해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셜 테스트, 그거는 구단에서 중개인이 선수 이렇게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중개인이 예를 들어서 친한 구단에 물어봅니다. 어떤 포지션의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냐? 그러면 구단에서 정보를 주죠. 뭐 수비형 미드필드면 수비형 미드필드다, 포워드면 포워드다. 그러면 그 중개인이 갖고 있는 선수 풀 안에서 그에 적합한 선수를, 요즘에 다 좋은 세상이니까 영상이나 프로필 보내죠. 그러면 구단에서 몇몇 선수를 찍어요.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한 테스트 날짜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조건이면 인비테이션, 초청장이 와요. 그러면 선수는 날짜만 잡히면 그냥 가면 됩니다. 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간혹 인비테이션이라도 비행기표만 선수가 내라, 나머지는 체재비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정상적인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테스트를 바칭을 해서 트라이얼을 만드는 경우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당장 계약할 것이 없는 선수들을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당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체재비를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중개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팀을 꾸려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서 이 선수들에 대한 오피셜 테스트 일정이 아무데도 돼 있진 않아요. 심지어 테스트를 볼 팀도 이 선수들이 누군지 개인 프로필을 미리 확보된 선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냐? 중개인이 사전에 관계를 통해서 현지 구단들을 얘기를 해놓는 거죠. 구단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단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테스트 볼 수 있으면 보내고 한 달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컴플레인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고, 왜 나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테스트 3번에서 4번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왜 2번밖에 안 해주냐? 근데 이렇게 돼도 선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어차피 언어가 안 돼요. 대부분의 고 카테고리 선수들이 영어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개인이 말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태국 리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우리 한국보다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먹구구 이거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계인인데 굉장히 친한 구단주가 있어요. 태국 구단주가.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테스트를 그냥 보게 해달라. 한 2명 정도. 근데 이 팀은 애당초 뽑을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외국인 쿼터가 다 차 있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연습 경기를 할 때 미리 얘기가 돼서 선수 하나 데리고 갈 테니 연습 경기 한 15분, 20분만 뛰켜줘. 오케이. 그러면 선수를 데리고 오죠. 선수는 완전히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15분을 뛰든 한 게임을 뛰든 뛰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 못해서 안 뽑았다. 근데 애당초 이 팀을 뽑을 생각이 없던 팀이에요. 쿼터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선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잖아.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한국 에이전트들도 한국 중개인들도 거기서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지 파트너 중에서도 거기서 제법 규모가 큰 중개인이 그런 사람들한테 또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선수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컴플레인을 잘 못하니 내가 왜 탈락을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 왜 테스트를 3팀을 하기로 했는데 한 팀밖에 못하냐.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갈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문서로 아예 남기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개인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한 상황까지 법적 근거를 남기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소통 혹은 현지 쪽에서 영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알아보고 가시고 또 요즘에는 이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자도 있고 또 힙프로라는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쪽에 또 문의를 하고 가시면은 조언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워딩이 세긴 하죠. 당하는 선수들은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짚어보고 정상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가십시오.